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이제 아까 뇌에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방법이 신경계와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 내에서 뭐가 있어요? 세포 내에서 유전자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군인 역할을 하는 게 면역계입니다. 자, 면역은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면역은 군인 역할을 하겠는데, 우리 이제 사람의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멀쩡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채 2주가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살과 근육과 다 녹아내리잖아요. 자, 외부에 아무것도 없어서 갑자기 구데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생겼잖아. 어디에 생긴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미생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는 우리 생산자, 뭐가 식물이 있죠. 소비자.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균, 미생물, 이게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그러면 이런 나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존재했는데, 아까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한 게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체온.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식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공존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면역이랑 군인이 나쁜 것이 들어오면 얼른 잡아먹고, 치우고 배설하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항상성을 깨지고 나면 나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쓰면서 이제 나머지 막 이제 난리가 나죠. 개판이 되면서 전제가 이제 그 나쁜 것들이 천국이 되면서 사람이 녹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평소에 면역계라고 생각하면 체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효소랑을 통해서 생명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병원체라는 거, 우리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병원체가 옵니다. 병원체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균 박테리아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두 종류가 병원체로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균은 뭐고 바이러스는 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균은요, 생물이에요. 핵이 들어있습니다. 생물이지만 지금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원핵 생물이었는데 생물이지만 핵은 없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둘러싸여 있고요. 세포 소기관은 없대요. 이 세균은요, 뭐가 있다고? 핵은 없는데 세포 소기관도 없대요. 하지만 이 속에 세균의 세포박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나요? 당 성분인가요? 네? 펩티도글리칸, 당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식물의 세포병은 셀룰로스라고 얘기하죠. 세균의 세포병은 펩티도글루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당 일종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양에 따라서 이 동그랗게 생긴 건 구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 간균, 결핵균 같은 건 이 균이 볏짚간이라고 해서 볏짚, 이렇게 길쭉길쭉한 볏짚처럼 생겼다고 해서 간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꼬여있는 나성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식하는 방법은요, 분열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질병의 원인 자체가 세균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병의 원인, 세균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균이 들어와서 폐렴이 걸리거나 결핵이 되거나 세균성 식중독이 되거나, 이 세균 자체가 병원균으로 역할을 합니다. 자, 아니면 그 세균이 독소를 품어서 파상풍이 오거나 탄저병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균에 의한 치료법은요, 항생제를 활용해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포 내에 이곳에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요, 염색체 이후에 특별한 고리 모양의 DN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항생제의 저항성, 내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이 균이 항생제를 점점 세게 사용하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슈퍼 박테리아가 오는 그런 영화들 우리 많이 보죠, 이제. 그래서 무서운 영화들 많죠. 더 이상 항생제가 쓰여지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감염돼서 죽는 상황이 온다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는 약을 잘 안 먹지만 우리 정말 그런 동물의 고기를 통해서 또 먹게 되고요. 그런 항생제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을 통해서 또 항생제, 우리 잘 약은 버리세요? 대부분 우리 쓰레기통을 통해서 그냥 버린, 약국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약사님들도 의식이 안 깨서 그런지 되게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타온 약을 못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그거를 다시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재공격을 받는 역습의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는요, 생물도 아니고 세포도 아닙니다. 자, 구성물질은요, 단백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지금 바이러스가 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숙주를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가서 숙주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떠다닐 때는요, 그냥 생물도 아닌 것이 떠다니는 입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속으로 코로 들어갔을 때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만나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는 식물을 숙주로 하는 에 따라서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동물을 숙주로 하게 되면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저는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기 감기랑 이 독감이랑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예, 진짜 여기 독감은요, 인플루엔자란 바이러스더라고요, 바이러스. 그리고 이 감기는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서요, 이것이 완전 다른 바이러스던데요. 신종플루라고 얘기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얘기하죠.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더 독하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약을 못 만들어낸 거죠. 자, 세균성 바이러스에서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바이러스를 또 그 세균성을 잡는 이 박테리오파지 얘기하죠. 우주선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숙주를 활용하고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질병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아프다 얘기했을 때 밖에서 외부의 영향으로 해서 세균의 감염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식원병이죠. 대부분은 식원병이죠. 아까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몸 안에 이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외상으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게 어떤 원인인지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데 그냥 끝까지 참아 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원인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식품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여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써놨네요. 감기와 독감의 차이. 독한 감기가 아니라 별개의 질환이라고 얘기했죠. 아데노바이러스냐 리노바이러스냐 여러 가지 감기에 따라서 오는 거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증상이 심하대요. 합병증이 자주 발생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청정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이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숙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처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곰팡이류가 있습니다. 원생동물과 곰팡이류가 있는데 이런 게 들어와서 또 습진이라든지 이 원생동물에 의해서 오기도 해요. 이런 곤충들에 의해서, 모기 곤충들에 의해서 와서 우리 이제 갔는데 선교활동하러 왔는데 말라리아가 생겨 죽었다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균 중에서 진균, 무좀이라든지 만성 폐질환 등 이런 또 곰팡이균에 의해서 또 오는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 중에서는요, 프라이온이라고 해서 이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야구병, 크로이츠펠트라고 얘기했네요. 인간 광우병. 소의 뇌에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 뇌에 구멍이 내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단백질, 변형된 단백질의 분자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광우병에 걸린 소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런 걸 먹었을 때 우리가 뇌 조직에서 다시 이것이 전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소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삶아서 먹고 익혀서 먹을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그런 걸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기 같은 거 먹다 보면 우리 스스로 방어벽이 깨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끓거나 삶아도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질병을 보니까 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곰팡이류, 프라이온 등. 감염돼서 우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비감염성이지만 생활 습관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질병의 감염 경로는요. 우리 아무래도 호흡기, 소화기 어떤 그 신체 접촉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조금 생활을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하죠. 격리시켜주면 면역력이 강화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도 좋은 식습관, 좋은 먹거리를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뭐가 문제예요? 면역력의 문제죠. 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군인 역할을 하는 면역에 대한 것이 지켜진다면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누구는 못 일어나고 누구는 정말 건강하게 거뜬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의 차이예요? 면역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면역력 올리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역계 이거는 영상을 한번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편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에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 붕대법, 압박 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 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림프계, 우리 아까 이제 순환계를 보니까 순환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죠? 심혈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림프계가 있는 거죠. 심혈관계는 혈액의 운송 통로라고 생각하면, 림프계는 뭐예요? 림프액의 운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림프액은 아까 보셨지만 이 모세혈관과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있기 때문에 혈액의 85%는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고요. 그 속에 혈액 속에 뭐가 있었어요? 혈장. 그쵸? 그 일부분이 조직액에서 흘러나왔던 것들이 다시 림프계로 흡수로 돼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림프계도 똑같이 보면은, 자, 아까 혈액에는 혈액, 혈관, 그 다음에 심장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림프도요, 림프절이 있고요.
림프관이 있고요. 림프액이 있습니다. 자, 림프절은요, 중간중간 우리 이 몸통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사지 들어오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오는 편도선, 그 다음에 림프, 여기 겨드랑이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 가장 흉선, 중앙에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림프절이 있고, 또 이 사타구니 있죠? 사타구니에 또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 몸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맡기는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파괴된 면역의 세포를 잡아내서 노폐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디 가서 비장에 가서 파괴를 시킵니다. 아까 혈액도 어땠어요? 적혈구도 어디 가서 파괴가 됐죠? 비장에 가서 파괴가 됐죠. 자, 이러면 여기 지금 보면 면역활동의 림프절은 거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속에서 지금 면역세포의 생산도 하고요. 저장도 하고 면역자고 백혈구하고 이 세균들이 면역절에 가서 다 잡아먹히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림프관은 전신에 퍼져 있고요. 림프절을 연결하고 림프는요, 판막이 있습니다. 아까 정맥도 판막이 있었죠. 네, 동맥은 어떻게 됐어요?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었지만 정맥은 어때요? 우리가 돌아올 때 근육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었죠. 똑같이 림프관도 전체 뭐가 있냐면요. 근육의 이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고 판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순환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림프액이 있거든요. 자, 우리 혈액에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었죠. 그쵸? 자, 림프액도 림프장이 있고 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아까 림프장 그 액체가 뭐라겠어요? 우리 고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진액.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림프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림프구는 그 속에 두 가지 면역 세포가 있는데 림프구,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 림프구, B 림프구는요, 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골수에서 이 세포가 나오지만 하나는 골수에 생성하지만 T 림프구는요, 가슴샘에 가서 성장을 합니다. 성숙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B 림프구는요, 골수에 생성을 하지만 뼈에서 그냥 또 같이 성숙을 하는 거 B 림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뼈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이 림프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림프절, 여기 이렇게 다. 그 혈관, 지금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 조직액 사이에 림프액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슴관이 있고요. 아까 흉샘이라고 얘기했었죠? 흉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흉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장이 있었고요. 자, 아까 여기 막창적 꼬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충수돌기라고 얘기하죠. 대장 건강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림프에서 중요한 그 면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속에 파이어판이라고 얘기하는 세포, 면역세포로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장을 보니까요. 그 중에 림프절의 가장 큰 거, 대표적인 큰 림프절의 하나인데요. 크고 해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자색이네요. 그렇죠? 자, 면역 기능이 있는 거고. 자, 노화된 적혈구와 혈소판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혈액들을 혈액 세포를 파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면역 작용을 해서 결합된 세포, 그래서 잡아먹은 세포들을 가지고 와서 또 제거하는 역할을 비장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적혈구와 림프구를 생산하고 저장 방출하는 저장고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정말 그래서 피가 부족할 때는요, 비장에서도 피를 품어서 혈류량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자, 흉선은요, 가슴샘인데요. 아까 뼈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장하는 게 뭐였죠? T 림프구라는 림프구를 이곳에 성숙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골수에 생성된 림프구 정구세포인 흉선세포, 이걸 성숙시켜서 면역세포로 생산시키는 거고요. 자, 혈청의 칼슘량을 저하시키고, 텍타닌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중요한 역할,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가장 핵심적인 건 T림프구를 성숙시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도. 근데 아까 이 흉선은요, 아이들 때는요, 이 흉선이 커서 면역이 커지는데요, 어른이 되잖아요. 14세 이후가 되면 이 가슴샘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의 악자라고 얘기하는 걸 면역의 관장을 어디서 했었던 거예요? 흉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면 사라졌다가 다시 노인이 되면 그곳에서 역할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편도 있죠. 편도가 우리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면역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 편도도 너무 쉽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잘라내는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에서 아까 림프장이 있었고 림프구가 있었잖아요. 림프구가 어떻게 했어요? T림프와 B림프가 있었고요. NK세포라고 있습니다. 자, 림프계에서 있는 거고요. 골수계에 보면은 아까 골수계는 골수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천적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약간 후천적인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과립구, 단핵구, 비만세포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림프계 이거는 후천적으로 해서요. 뭔가 병원군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아까 면역 활동하는 대식세포 이런 것들은요. 우리 1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자, 1차 방어작용이 뚫리면 2차 방어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방어작용에서 선천적 면역이고요. 이건 누구나 다 그냥 면역 비특이적입니다. 그냥 전체를 다 관정하면서 이 백혈구에서 역할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반응이 있고요. 내부 반응이 있습니다. 방어가 있습니다. 외부 방어는요. 피부나 점막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우리 코 점막, 눈물 뭐 이런 거 있죠. 피부 땀. 약산성을 통해서 이 점막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게 외부 방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부 방어에서 식세포,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병원균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이 있죠. 아까 방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염증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해줘야 돼요? 후천적 면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특이적 면역이에요. 특이적 면역입니다. 자, 특정 병원체에 대한 느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체액성 면역이 있고요. 항체를 생산해서 이걸 방어해주는 게 있고 아니면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나쁜 세포를 바로 가서 그 세포만 죽여내는 그런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자, 체액으로 그것을 뿌려서 면역세포를, 항체를 만들어서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겨내는 반응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세포 자체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1차, 2차 이해되세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순서죠. 방어벽이 깨지는 거예요. 1차 방어에서 외부 방어가 깨지면 내부로 들어오는 거고요. 내부 방어가 깨지면 그 다음에 2차 방어로 해서 그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군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아까 면역이 뭐라고 했어요? 군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전사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병원체 항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특정 역할을 하는 특전사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방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자, 외부 방어는요. 피부나 점막이나 분비에 장내 미생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이걸 통해서 외부 방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부 방어는요. 1차 방어에서 뚫리면 내부 방어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백혈구 속에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골수계에서 나왔던 그 대식세포가 있죠. 식세포가 역양을 하는데 이 대식세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소화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작용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영양을 우리 가서 면역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하느냐고? 소화하느냐고 이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만인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면역이 약하다는 이유가 대식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염증 반응을 합니다. 식균 작용을 하죠. 자, 염증 반응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떤 침 같은 게 딱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속에 같이 침 속에 있는 세균들이 있었겠죠. 그쵸? 자, 이것들이 뭔가 침입했으면 이제 이 혈관에서는요, 이 혈관을, 우리는 인체에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자, 그러면요, 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빨리 모여들어서 이 세포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다 대식세포가 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식균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류가 증가되면서 이쪽에 부종이 일어나죠? 체액이 이쪽으로 몰려지면 그 과정이거든요. 염증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나쁜 병원균을 잡아먹고 우리가 뭐를 내보내요? 진물, 고름을 내보내죠. 그거는 염증 반응의 일행이에요. 자, 그래서 고름이 나온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그 병원균의 시체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잡기 위해서 백혈구가 물려들었어요. 자, 물려들 때는 어때요? 혈류가 모여지면서 열이 납니다. 뜨끈뜨끈하게 혈류가 증가되고요. 이쪽에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낫기 시작하면서 코가 나옵니다. 누런코가 나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런코가 나오는 거죠. 신기한 건 비타민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요. 누런코가 나오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누런코가 나오면 엄마도 막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약을 먹여서 코를 말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염증 반응을 못 일어나게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염이 다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내 몸에 다시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름을 통해서 그 코를 다 내보내면 깨끗하게 코가 깨끗해지는데 계속 맑은 콧물을 흘리고 이 속에서 가래 억제제라든지 막 이런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아세로라를 막 정말 이렇게 하루 저녁 정말 실컷 먹고 나면 정말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말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면역 역할을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자꾸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방어에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염이 많아져서 이제 1차 단계에서 대식세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후천적 방어고요. 특이적 면역으로서 림프가 관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요. 세포성 면역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세포성은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체액에 항원 항체를 뿌려줘서 그것이 가서 염증들을 이제 둘러싸면서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후천적 면역의 특징은요,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 우리 다양한 질병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사람은 약 1000만 개 정도 이 항체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병원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체를 형성하는 시간이 보통 7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때까지는 아파야 되는 거죠. 항원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얘기하고요. 항체라고 얘기하는 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면역 글로불린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가슴샘? 흉선? 간? 뼈? 네, 흉선에서 면역 글로불린이 나오나요? 네. 글로불린이 나옵니다. 자, 면역 단백질이고요. 이게 특정 항원에 특이하게 생겨서 대항합니다. 지금 보니까 항체는요, 주로 Y자형이래요, 이렇게, 항체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끝에가 모양이 다릅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여기에 보면 세모난 게 있고 둥근 게 있고 이런 모양대에 따라서 이게 결합을 합니다. 특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모양에 있을 때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만나는 것처럼 항체와 항원의 항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속에 뭔가를 전달해서 항체를 갖다가 없애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Y자는 이 변하지 않는 모양이 있고요. 이 끝에 이 모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이한 부분이 딱 결합됐을 때 그 항체가 움직이면서 그 세포 병원균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체 반응에 의해서 백혈구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라고 볼게요.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차라리 어떤 모양을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1차 방어에서요. 1차 방어에서 일단은 대식세포가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상물질이 오잖아요. 병원물질이 오면요. 이거를 잡아먹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을 때는 이 대식세포가 할 수 있다겠어요. 그런데 이 대식세포는요. 이 항원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왜 사냥하고 나면 사람들이 집에 사슴뼈도 걸어놓고 소가죽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이 대식세포는요. 내가 잡아먹은 항원에 대한 것을 항원 제시를 합니다. 나 이런 항원을 잡아먹었잖아 하고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항원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돌아다니던 뭐가 있냐면요. 이 보조 T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식세포를 만났어요. 자, 대식세포를 보니까 얘가 보니까 어때요? 이런 걸 잡아먹었다고 다 걸어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조 T림프구가 이 T림프 수용체에 딱 맞아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뭐 없을까? 하고 딱 걸어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걸 걸어서 딱 맞잖아요. 그럼 이 보조 T림프구는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포 독성 림프구로 움직일 건지 비림프구로 움직일 건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의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항원 제시를 합니다. 이 대식세포가 이 미생물을 잡아 먹었어요. 자, 이 쪼가리를 여기다가 항원 제시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자, 보조 T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다? 면역이 항상 우리 피리통을 통해 돌아다니죠? 자, 그러다가 이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거는 비림프구, 네가 체액성을 통해서 잡아먹어야 돼. 군대가 몰려와야 될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거는 특전사가 가야 돼.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이거를 그 세포만 공격할 건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런 면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맨날 면역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우리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면역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면역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1차 면역이 있었고 2차 면역이 있었습니다. 1차 면역, 외부 면역의 방어가 깨지면 그래 피부는 약산성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눈에서는요, 정말 눈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 침입되는 거죠. 코의 점막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코털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방어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건강하지 않아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몸속에 돌아다니는 대식세포.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대식세포는. 그쵸? 백혈구가 몰려와서 이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이제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할 때 누굴 불러오게 돼요? T림프구가 와서 이것을 이제 군대가 몰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특전사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2차 특이적 면역으로 넘어가서 항체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수에서 줄기세포, 간세포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면역세포가 나옵니다. 면역글로불린 간에서 나오네요. 네. 자, 여기서 보니까 골수에서 T림프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B림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거는요,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긴 하지만, 백혈구가 생성되지만, 가슴샘에 가서 성숙하는 T림프구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뼈에서 성숙하는 B림프가 있습니다. B는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다니면 항원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정보 전달자 역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만들 건지, 와서 특전사 T림프구를 보낼 건지, 아니면 이곳에 B림프구를 보낼 건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요, 보내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는요, 이걸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요, 형질세포라 해서 이것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세포가 왔었어, 이런 것을 기억해야지 다시 또 어떤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형질세포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또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면역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기억세포가 항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걸렸던 감기가 다시 와서 그럼 어때요? 처음에 항체를 만들 때까지 7일이 걸립니다. 요 시간이 걸리죠. 7일부터 28일까지 시간이 걸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감기 앓으면 아파도 7일이고 약을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항체를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감기 걸려서 그러면 바로 기억했던 게 형제세포를 내보내서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항체가 들어왔어. 그럼 비항체는 어때요? 다시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또 2주, 3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낫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면역의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림프계에 이제 우리 지금 다시 보면은 림프계에서는 림프절이 있었고요. 자, 뭐가 있었어요? 림프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 있었고, 림프액이 있었죠. 림프액은 혈액으로 생각해 보세요. 혈액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었죠. 림프도 림프액과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쵸? 림프구는 T림프와 B림프구가 있다겠어요. T림프구는 똑같이 골수에 생성되지만 가슴에 와서 성숙하는 면역세포가 있고, 똑같이 우리 뼈에서 생성되지만 뼈에서 성숙하는 세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B림프구는요, T림프구는
우리 특전사를 얘기했고요. 비림프군은요,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제세포는 군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기억병, 기억세포가 남아서 그 다음에 왔었던 항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 항원을 기억하고 다시 내보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면역의 기간은 다소 깁니다.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면역은요, 짧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자, 항원항체 반응은 뭐가 나와 있다고요? 반응에 뭐가 있어요? 특이성이 나타납니다. 얘기하나요? 뭐라고 나오죠, 여기? 특이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책이 없으면 바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강부터 11, 여기 몇 강이죠? 12강인가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맨 앞에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5분간 하고 6시에 딱 끝낼게요. 헉, 너무 대박이다, 그죠? 네. 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지금. 자, 1강부터 우리 몸의 구성물질 세포 나왔습니다. 그쵸? 네, 세포의 구성물질 영양소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면 그 세포의 구성물질을 주목하라겠어요. 몸의 구성물질 가장 많은 게 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핵산, 마지막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좋은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뉴트릴라이트, 가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합성 비타민 먹으면 몸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각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계 이 영양소를 먹었을 때 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입에서부터 소화에는 뭐가 있어요? 소화관이 있었고 소화샘이 있었어요.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소화샘은 음식물이 직접 닿지는 않지만 간과 쓸개와 이자, 우리 소화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을 통해 나가는 거였고요. 자, 순환계. 여기에서 소상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간문맥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간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심장을 들어가는 거죠.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보고요. 혈관을 보고 이 펌프하는 심장이란 기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계. 심장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온 게 뭐가 많았어요? 이 속에 산소를 얻으러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죠. 폐에 가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에서 온몸 세포로 품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심실에 나오는 혈압을 체크하는 게 뭐죠? 혈압 체크하는 게 좌심실에 혈압 나가는 속도를 체크하는 게 혈압 체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이 동맥은 튼튼하고요. 정맥은 판막이 있다. 역류할 수 없다. 그죠? 근육을 통해서 밀어내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순환계였고요. 호흡계, 배설계. 우리 피의 7,000리터의 4분의 1이 신장을 통해서 늘 걸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미네랄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였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속에서 그것이, 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프론에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를 싸고 배설이 되는데 좋은 물질은 다시 재흡수가 되고 나쁜 거는 배설이 된다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사구체는 어떤 걸 막힌다고요? 탁한 피로써 이 사구체가 막힐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 신장병은 해결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은 비타민C를 과량으로 먹으면 또 이 속에 있는 염증이 치료되면서 이 사구체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설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계는요, 우리 몸에서 신경을 통해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경은 전기적 신호였고요. 호르몬은 화학적 신호였어요. 그렇죠? 네, 화학적 신호는 항상성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성을 통해서 이것이 과다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그것을 우리가 피드백의 원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에서 호르몬 얘기했고요. 생식에서 생식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마지막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의 역할이었었고요. 우리 몸이, 근데 이 면역도 체온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이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한 바퀴 다 돌았죠.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홈미팅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